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요일에 인사드리게 된 예병군 멘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죠. 구정 연휴가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지금 교통 상황 보니까 지금 경부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가시는 중간에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시기도 하실 테고, 그 다음에 또 힘드시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저처럼 좀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증시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바로 우리 증시에도 이제 봄을 알리는 신호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저하고 굉장히 똑같이 생긴 가수가 불렀죠. 봄이 왔어요. 이 노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에도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분들께 오늘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또 예각기법 이제 심화 바로 8강자입니다. 바로 총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0110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부터 조금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를 코스닥에서는 523포인트 순항 랠리 끝자락에 와 있다. 그래서 현금 비중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509선이 다가왔을 때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509선 미하에서는 체리피킹 하듯이 조금씩 모아가서 주워 담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도 지금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이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여전히 장은 이제 어떤 불확실성의 구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실적이 좋게 나올까, 실적이 나쁘게 나올까라는 불확실성이 지난주에는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이제 그 불확실성의 구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나가면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증시가 상승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구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설 연휴 이후에 그럼 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설 연휴 이후의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즉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추세를 아직 돌파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 구간이 올라오더라도 저항대가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저항대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순간적인 어떤 조정 구간은 있었지만 그게 빠르게 회귀된다고 해서 그것이 상승으로 바로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구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살펴본다면, 자, 523까지 순항 랠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급락이 좀 나왔죠. 그죠? 조정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바로 다시, 강하게 들어올린다. 요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아마 설 연휴 이후에 약한 횡보장들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종목의 랠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종목에 집중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계속 매주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가 가장 지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20.4%입니다. 그런데 SK 네트워크스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의 어떤 우려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홀딩스 두 번째로 지금 17%대인데요. 한진중공업 홀딩스 역시 장기 우상향 패턴 속에 있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난 후에 급등이 나와서 지금 17%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입가가 9,400원인데 손절가를 제가 1,050원으로 올려드렸죠. 바로 이익 실현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전략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CKH 지난주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CKH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7.23%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수익률 자체는 9.1%로 지금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각기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법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세이브존 INC 굉장히 오래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수익률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이브존 INC는요, 여러분 빠진 적이 없어요. 장이 어떻게 흔들거렸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서히, 정말 닌겔에서 떨어지고 있듯이, 그렇게 닌겔 떨어지듯이 천천히,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한글 용어도 있죠. 시나브로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BH가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였다가 다시 조정이 들어오고, 좋은 모습 보였다가 다시 조정이 들어오는, 즉 이 구간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단기적 박스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스권에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거의 매물대가 13,500원대가 이제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선만 뚫어내게 된다면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회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동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일하게 손절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유니크인데요. 유니크는 자동차 부품주가 자동차 완성차 쪽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빠지면서 손절이 됐었는데요. 지금 거의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절선을 좀 짧게 다 잡아드린 탓도 있지만 지금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은 좀 꾸준히 들고 가셔도 수익이 크게 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5,000원대 위로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시면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 좋죠? 이렇게 성적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각기법이죠. 예각. 예각기법이라는 게 별게 있겠느냐? 아닙니다. 종합적인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각기법, 오늘 심화 8강자, 즉 심화 과정의 마지막 시간, 8강자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8강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잘못 가르친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로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꼬집어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화 과정을 사실상 앞전 시간의 모든 내용들을 아우러서 좀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께 큰 의미가 없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강에서 7강까지의
다시 보기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진짜 제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만큼은 꼭 바로 잡아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여러분들께 잘못 가르쳐 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대형주, 중장기 투자, 소형주, 중소형주라고 얘기 부르죠. 중소형주. 단기 매매. 자, 이 말이 정말 많은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께 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게 대형주 하지 마라. 중소형주 하지 마. 코스닥이가 망하면서 중소형주 하지 마. 코스피 하라라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피가 과연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게 해답이었을까요? 대형 거래소 시장의 종목들이 해답이었느냐? 이게 진짜 답이었느냐 말입니다. 지나놓고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들 궤변론으로 부릅니다. 뭐냐 하면 이 코스피의 대다수 종목군들의 밴드 업체들은 코스닥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궤변론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투자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중소형주 들어가서 정말 추세를 강하게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3%, 5%대에서 자르고 나와버립니다. 그죠? 그게 결국은 100%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3%, 5%에서 다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큰 금액이 들어가도 얼마든지 가능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형주 사면 안심이 된다는 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대형주는요. 대형주에 영향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죠? 환율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생상품인 선물 쪽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 이 종목 옵션이 있어요. 종목 옵션이. 종목 옵션이 있기 때문에 종목 옵션에서 누군가가 하방 쪽으로 배팅을 해놨으면 그 하방 쪽으로 이 대형주 중에 그 종목이 아무리 조금 좋은 종목군이라고 해도 옵션의 영향에 의해서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도 영향받고 시장에도 한 대 맞아보고 환율에도 한 대 맞아보고 선물에도 한 대 맞아보고 자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는 게 대형주예요. 근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요. 두드려 맞지 않습니다. 시장에 두드려 맞지 않고 환율에 두드려 맞지 않고 선물에 두드려 맞지 않고 업황에 두드려 맞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어떤 사태가 한 번 있었죠. 회계법인이 감사를 잘못해서 자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1심 판결이 벌써 나왔습니다. 12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죠? 그 주주 손해의 약 3분의 1선이 되는 1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계법인들이 지금부터 어떤 몸살임을 가질까요? 당연히 똑바로 된 감사를 하겠죠. 외부 감사법인들이. 그러니까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투명하지 못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라든가 2000년대 초반에 보면 막 1000배 가는 종목도 나오고 100배 가는 종목도 나옵니다. 그때는 투명하지 못할 때입니다. 자, 선거, 대선 공약주, 대선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즈음에는 10배, 20배 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쯤에 대선 관련주들은 끼케야 1배, 2배였습니다. 그죠? 많이 간 게 3, 4배였고. 그만큼 시장은 계속 뭐해지고 있습니까? 투명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형주가 답이다라고 외친다면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고 시대를 거꾸로 가는 얘기입니다. 대형주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자, 전일 실적 발표가 나면서 급하게 떨어졌는데 오늘 조금 6% 정도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은 반등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기술적, 즉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한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누구나 좋다고 말한 시점이 2012년도였습니다. 그 2012년도 초에 3월 달쯤에 봄이죠. 그때 25만 5천 원 하던 종목이 지금 7만 원대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대형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차트 잘 하신다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 묻어두고 가면 된다. 뭘 묻어두고? 뭐 끝까지 평생 묻어두고 갈까요? 예? 어떻게 묻어두고 갈까? 땅 파갖고, 예? 마음고생 할 대로 해갖고 몇 년 기다려서 본전할 것 같으면 뭐하러 주식하겠습니까? 뭐하러 위험자산에 뛰어들어 봅니까? 그냥 은행에 적금하십시오. 자, 그러면 대형주 안 하면 중소형주 더 위험하지 않느냐?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뭐 하기가 가장 쉬운 거 하면요. 내가 뭔가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누구라는 사람의 멘토를 두고 그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을 얘기해 보라면 대다수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 하는 분들이 나오는 얘기가 워렌 버핏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요, 여러분들 코카콜라라는 회사에 투자할 때까지만 해도 그 회사는 굉장히 작은 음료 회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동네 약국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누구도 작은 회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회사입니다. 코카콜라는 대형 음료 회사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김택진 사장이 운영했던 NC소프트 처음에 직원 4명인가 5명인가로 출발했는 굉장히 작은 게임 회사였어요. 그것도 지하 철문에 갇혀있는. 그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리니지라는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큰 회사가 돼버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작은 회사가 클 때까지의 성장성을 기다리지 못한다. 이건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성장성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많이 쓰고 있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장성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차트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 삼성전자 많이 강조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삼성전자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그죠? 삼성전자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나는 못 먹고 산다고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2011년도 때 71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2011년도 여러분들 가만히 기억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한참 스마트폰이 유행하기 시작할 무렵쯤이었습니다. 성장성이 있었죠. 그죠? 지금 제가 방송 중에도 지금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스마트폰을 보고 계세요. 그만큼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자, 그 성장성을 뒷받침해가 삼성전자가 올랐어요. 근데 그 성장성을 뒷받침했던 삼성전자가 아닌
자, 삼성전자의 부품 회사들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011년도 때부터. 똑같이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물론 더디게 올라왔겠죠. 그죠? 그러나 7,000원대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5,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성장성을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은 3배가 훨씬 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3배가 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대형 회사에 투자해서 선물에 밀리고 업황에 밀리고 시황에 밀리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몇 년간 참고 견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참고 견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 이 부품 회사는요. 여러분 예각기법으로 보면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나가 아는 기업이 되면 손을 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25,000원 부근에 왔을 때 누구나가 아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아, 저거 스마트폰 안테나 업체, 부품 업체, 이거 다 아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을 타면서 바로 둔각을 만들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추세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익절가를 높여가는 전략이잖아요. 그죠? 이 익절가를 높여가는 전략을 썼을 때 과연 이걸 얼마만큼 어깨에 팔았을 때 얼마만큼 큰 수익을 거뒀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 병원 갈 때 여러분들 병원 갈 때 예전에는 자, 요거 들고 엑스레이실로 가세요, MRI실로 가세요 해서 PT를 촬영하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걸 또 간호사 선생님께서 들고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께 데리고 가지고 와서 백라이트가 있는 거기에 판에 끼워서 차트가 아니죠.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언제부턴가 전자차트로 바뀌면서 간소화가 됐어요. 그 해 중심에 있는 회사가 뭐였느냐면 비웍스였습니다. 자, 이 회사 전자차트로 바뀌는 거 뻔히 알면서 가는 게 뭐였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다 알고 있었거든. 5,000원대 부근에서. 아, 이게 전자차트 회사라는 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발굴했을 때 과연 이 익절가를 높여가는 전략이 얼마만큼 훌륭하냐면 이 5,000에서 28,000원 몇 배입니까? 5배로 올라옵니다. 5배로. 그죠? 과연 여러분들이 몇 년, 2년, 3년을 투자했을 때 대형주에서 자 500% 가까이 나는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업황에 밀리고 시황에 밀리고 내 얘기했잖아요. 시장에 한 대 맞고 환율에 한 대 맞고 선물에 한 대 맞고 한 번씩 두드려 맞고 아이고 정신없으라 하고 떨어지는 게 대형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 시장하고 별 상관없이 무관하게 간다는 얘기. 그죠?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 대형주는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중소형주는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럼 왜 이런 주장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소형주 발굴하기가요. 정말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기업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 기업들의 이웃에 가서 식당도 한번 들러봐서 아, 저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결제는 잘 나오고 있나요? 식당의 직원들의 어떤 분위기는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담하고의 대화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과연 성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스스로 판단해야 되죠. 과연 가까운 미래의 재료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효용 가치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메디톡스라는 회사를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6만 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성장성이 있다. 왜? 이 보톡스 회사잖아요.
많은 여성분들이 보톡스를 맞으러 갑니다. 그게 보여요. 그리고 보톡스, 그게 맞으러 가는 시술을 하는 곳이 점점, 그 시술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회사 당연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효용 가치성이 있고, 가까운 미래의 재료 있고, 이 회사 가보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 위한 예각의 기법 중에서 각도만 살리면 돼요. 자, 성장성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주 30도하고 45도 사이를 이루면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차트 보세요. 30도하고 45도 사이를 이루면서 쭉 장기 우상향이 있습니다. 그죠? 6만 원대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2012년도 이제 이게 여름쯤 됐겠죠. 그죠? 이 여름쯤에 이 부분에 추천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고점 아닙니까? 저래 고점에서 물리면 우회하려고, 상투 잡아가 또 우회 떨어뜨려.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군은요, 절대 상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둔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각은 둔각을 만들어야 비로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라와요. 그죠? 가파르게. 지나놓고 보면 저거는 고점이 아니에요. 뭐냐? 저거는 바로 무릎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거는 아직 어깨 구간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왜? 계속해서 추세를 살려가지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 메디톡스와 더불어서 제가, 자, 이제 그러면 보톡스 시장이 활개를 치니까 이 보톡스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뭐 있느냐? 필러가 있겠죠. 그죠? 필러. 그래서 이 필러를 찾아보니까 이 필러에서 가장 그 큰 회사, 대형 회사가 뭐냐면 LG 생명과학이에요. LG 생명과학.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휴원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휴원스. 이 휴원스는 하이알루론 애시드라고 해서요. 히알루론산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한 제품을 이미 개발해 놓고 있었던 상황. 그게 언제였는가? 2013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기업을 다녀오고 이 기업에 대해서 상세히 필러 시장 자체를 상세히 조사했던 게, 자, 2013년도 1월 달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여러분 14,000원, 15,000원대에 머물러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4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이 들어옵니다. 이래도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답이 아닙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자, LG생명, 그러면 똑같은 그건데도 불구하고 왜 LG생명과학은 선택하지 않았느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1월 달이면 여기에요. 좋죠. 그 이후로도 올라왔죠. 근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시황에 의해서 밀리고 업황에 의해서 두들맞고 선물에 의해서 두들맞고 계속 두들맞다 보면 별로 큰 수익이 없어요. 거의 아직도 지금 본전 구간입니다. 이래도 대형주가 답입니까? 이래도 대형주가 답이라고 얘기하세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대형주를 얘기하느냐? 말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이거 언젠가 대형주 사놓으면 언젠가 올라오겠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 되면, 이거 왜 아직도 들고 계세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대형주 언젠가는 올라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이거 왜 아직도 들고 계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형주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기업들도 리포트 계속 나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아니까 개인들이 들어오면 위에서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대형주를 하는 이유 정말 추천하기 쉽거든요.
자, 제가 중소형주를 추천하면 여러분들이 꼭 뭐를 물어보는가 하면요. 이 회사 투자 포인트가 뭡니까를 물어봅니다. 근데 대형주 한번 추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니신 분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대형주를 한번 추천해 보세요.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인데라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니까.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휴원스라는 회사를 투자 한번 해봐라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분명히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럼 뭐 하는 회사인데?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그죠? 모르니까. 그 회사가 어느 곳에 있는데 내가 공장을 방문해봤고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딸딸딸딸 외워서라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투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는 자, 필러라는 제품이 있고 하이알루론 애시드라는 그 상품이 있다. 그 하이알루론 애시드는 필러, 즉 피부에 어떤 리프팅 효과까지 있고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돼요. 내가 뭐 성형외과 의사입니까? 성형외과 의사예요. 피부 리프팅이 뭐고 이걸 다 설명해야 되게? 근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삼성전자 설명하실 필요 있습니까? 야, 삼성전자 스마트폰 안 있나? 스마트폰. 요새 안 나오나? 그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갤럭시 S4 곧 나온단다. 갤럭시 노트 3 곧 나온대. 이게 끝입니다. 수혜 이물기다. 요까지 고급입니다. 그거는 벌써. 예? 수혜까지 나오면 고급입니다. 그 정도로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제가 성장성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이에요. 이거 강조 많이 하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여러분들 진짜 많은 분들 계세요. 사투리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저기, 채소 이름이죠. 그죠? 거기에 근모 전문가님도 계시고, 대한전선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청산 가치가 어떻게 되고,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동사 보세요. 동사를 보시면, 이제는 정말 잡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잡주가 되어버린 거죠. 대형주를 들고 나서 잡주를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28만 5천 원 하던 2007년도 세계 증시 화랑일 때 28만 5천 원까지 갔던 그 회사가 성장성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떨어지냐? 2,055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100분의 1 토막이죠. 더 낫네, 100분의 1 토막. 근데도 이게 대형주가 답입니까?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아니죠. 대우차 판매. 인천 송도의 땅만 팔아도, 그 청산 가치는 조 단위가 넘는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의 5배를 가야 된다 하는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휴지 조가리가 됐죠. 근데도 대형주가 답입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한 힌트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게 본인이 편하고자 해서 대형주 중장기 투자! 중소형주 단기 매매 이게 편하고자 해서 만들어낸 전문가들의 오류가 여러분들한테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원칙이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를 다루시면요. 1년 이내에 여러분들 100%, 200%짜리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성장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의해서 밀리고 선물에 의해서 밀리고 그 다음에 환율에 의해서 밀리고 갖가지 재료들에 의해서 밀리는 대형주를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계좌에도 이제 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이 왔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보시라. 그러면,
그렇게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무릎잡이 이론, 어깨팔이 이론, 익절가 높여가는 법.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시청자분들과 대화할 시간이 강연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요. 그런 강의는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누구도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은 잘못 가르쳐 놓고 방법론조차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이게 무슨 방법론도 모르면서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분들도 추세를 외칩니다. 외치는데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 팔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데 방법론을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원칙을 잡아나갑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기초 8강, 심화 8강, 총 16강 강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16강 강좌 중에서도 벌써 수많은 종목군을 예각기법을 통해서 어깨에 팔아드렸습니다. 진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 쭉 주옥같이 지나갑니다. RF텍, 그로바이텍, 동성화인텍, 화성 RNA, 성우전자. 지금 주식 승천, 이 프로그램 끝나고 1시간 뒤인 바로 9시부터 시작하죠. 거기에도 제 종목들이 탑5 안에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예각기법의 힘입니다. 그게 방법론적으로 여러분들 계속 수익률을 보전해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면 피를 토해내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진정성을 전달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각인이 되실 수 있도록 목소리도 높였다가 또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이어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지금껏 이미 많은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예병군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방법론을 지켜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심화 8강까지의 마지막 기초 8강, 심화 8강을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2님, SK 하이닉스 매매 전략과 전망도 함께 좀 봐주세요. 자, 매수가 16,200원이시네요. 아이고, 오래 쥐고 가셨습니다. 그죠? 국민 주식을 이렇게까지 오래 쥐고 가신 분이 계시네요. 그죠? 자, SK 하이닉스 제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요,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드렸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 기억나세요? 그 기억을 해보시면 월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이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연속성을 보면서 속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매수가 16,000원이시면요, 16,200원이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왜? 제가 뭐만 높여가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추세선상에서 자, 어깨만 높여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깨만 높여가면 된다. 즉 연속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차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어깨 구간, 즉 익절가 구간을 어디로 잡으시면 되는가 하면 여기 딱 잡으시면 돼요. 최근에 월봉에서의 저점 33,900원입니다. 내가 조금 수익 덜 보면 되지 뭐. 그죠? 조금 굳이 내가 머리에 안 팔더라도 수익 좀 덜 보면 되지. 어깨에 팔면 되지. 그게 어딘가 하면 33,900원. 즉 34,000원 부근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쭉 올라가가 추세를 타고 제대로 올라가서 4만 원이 되든 4만 5천 원이 되든 그
자, 33,900원에서 4만 원이 넘어가면 3만 5천 원대로 어깨 높여놓고, 자, 4만 5천 원이 넘어가면 3만 9천 원대로 어깨 높여놓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추세, 지금 가격대보다도 더 높은 가격대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목표가를 정해놓으면 따그닥 달려오고 있는 말에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 그거 강의 분명히 다시 한번 들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자, 우리가 강하게 저항으로 자리 잡았던 구간이 그 저항을 뚫고 나면 강한 지지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강한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부분이에요. 그죠? 이 익절가를 잡아드린 곳이. 그죠? 여기도 그렇고.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이걸 뚫으려 했으나 결국 못 뚫으면서 저항대로 잡았는데. 근데 이건 지금은 뚫어냈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지지대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럼 굳이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잡으셨으면요. 이건 또 달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매수가 16,200원이면 뭘 걱정을 하세요? 익절가만 높여가시면 되지. 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다. 네, 대림산업입니다. 아, 대림산업이요? 네. 얼마에 매수하신대요? 83,200원에 40%거든요? 8만? 8만 3,200원. 83,200원에 네. 40%요? 네, 2-3일 전에 샀어요. 아, 2-3일 전에 사셨어요? 네. 대림산업이 건설회사인 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는 그 화학주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기대. 근데, 네. 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것은 뭐냐면, 저평가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아버님, 여기에 올라와도요, 크게 빨리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실적이요, 한번 나빠졌던 게 갑자기 확 돌아서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죠? 서서히 돌아서더라도 서서히 돌아서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성장성이 부각이 되려 그러면 한참 오랫동안 시간을 걸려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주식은, 아버님 아시다시피 이게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시간을 줄여가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면 굳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는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올라봤자 9만원대입니다. 예. 많이 올라봤자 9만원대니까, 9만원대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신다 생각하셔야 되고, 예.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오늘 강하게 올라왔지만, 결국은, 자, 일봉상에 보면 22평에서 밀리는 자리에서 오늘 또 밀려버렸어요, 결국은. 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구간마다 누군가는 매도 대기자들이 꽉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매수 대기자가 아니고 매도 대기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 대형주에 투자하셨지만 이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 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본전에서 수익 구간으로 돌아 나오시면 자, 요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게 22평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9만 원까지 한번 들고 와보시고 이게 계속 밀린다 싶으시면 손절이라도 각오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 네. 예. 왜냐하면 대림산업 자체가 지금 건설 경기가 살아 들어오게 크게 지금 빠르게 살아 들어올 기미가 없습니다. 네. 그죠? 그냥 아버님 실생활에서 자꾸 상식에서 답을 얻으세요. 그러시면 오히려 주식하기가 좀 편하십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 중간에 조금 밀리면은 빠져나온 게 낫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좀 올라가면은 9만 원까지만 보고. 예,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은 조금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에 있으면 손실 구간보다는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는데 이게 강하게 뭐 10% 20% 올라온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제부터. 예.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9만 원까지는 일단 보고. 예, 9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버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수고하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또 연결이 안 됐네요. 자,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디톡스가 바로 나왔네요. 메디톡스 매수가 17만 5천 원에 비중 60%다. 자, 이미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미 각도를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둔각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누구나가 이제 보톡스 시장 다 알고 있는데 이 둔각 만들어 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굉장히 매수 절정 구간이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둔각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굳이 추세를 꺾고 내려올 수도 있는 구간, 즉 예측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직은 각도가 주봉, 월봉의 각도는 살아있으니까 수익 구간은 줄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봉이 지금 또 둔각을 만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월봉조차도 이제 이 부분을 무너뜨리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여기까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3만 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주가는요. 마냥 올라가는 건 없어요.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 부분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자, 공약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여러분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바로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지금 최근에 전자결제 시장 간소화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즉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최근 다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다. 좀 말씀드리면서 다른 전자결제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 반면에 한국정보통신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제 각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릎이라는 거, 공략해 볼 만한 무릎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종가가 4,990원입니다. 이 종가 밑으로는 충분히 공략해 보셔도 될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5,950원 정도로 잡고 가도록 할게요. 한 1,000원 정도 차이 나는 가격대인데 그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요 4,360원입니다. 이 종가 밑에서 잡으시는데 분할로 잡으세요. 어디까지? 매수가 4,870원까지 분할로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4,360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각을 이제 갓 세우기 시작한, 즉 주봉에서도 갓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주봉이 제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5위평, 12평, 15위평이 삼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뭐 하나라도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주식 조금 잊어버리세요. 정말 스마일하고 편하게 명절 보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병군 매수였습니다.